가장 결정적인 이멜다와 김건희와의 공통점은 바로 사치 행각과 부정부패입니다. 이멜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인물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조차도 마르코스는 용서할 수 있어도 이멜다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김건희가 똑같이 보이고 있어 정말 필리핀 국민들과 같은 심정으로 통탄스럽고 답답합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의 사치 행각은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이슈화되어 이미 유명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에는 6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고가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재산신고 누락으로 논란이 되자 현지에서 빌렸다는 등 변명했던 바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나토 회의 참석차 들렀던 리투아니아에서는 아예 현지 매체에서 김건희의 명품샵 방문을 대서특필하여 국내외에서 국격을 훼손하며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한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공포 독재 시기 20여 년 동안 추락에 추락을 거듭했고 현 아시아의 빈국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그 마르코스의 부인이 사치의 여왕으로 악명 높았던 이멜다 마르코스입니다. 이멜다는 남편의 집권기인 1965년부터 1986년까지 부정축제한 재산으로 보석류와 명품 구두 등을 마구 사들이는 향락을 누렸습니다. 1986년 필리핀 2월 항쟁으로 하와이로 망명한 뒤 대통령궁에서 드레스, 장신구, 가방, 구두 등 수천 점이 넘는 각종 사치품이 발견되면서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장식된 구두를 포함한 3,000켤레의 명품 구두, 500여 벌 최고급 의상과 명품 가방 등이 옷장에 가득히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이멜다가 급히 떠나느라 다 챙기지 못하고 남은 게 이 정도였다는 사실 때문에 당시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인 지난 2022년 7월에도 이멜다가 93세 생일 광고판으로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마닐라 도심 곳곳에 생일을 기념하는 대형 전광판을 걸고 대통령궁에서 성대한 파티를 벌이며 논란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이멜다가 정계에 다시 복귀한 것은 1991년 필리핀 대법원의 사면을 받고 귀국한 뒤였고, 이어 1995년에는 하원 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3회 연임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현재 필리핀의 대통령입니다. 바로 이 아들이 2022년 6월 3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며칠 뒤에 거대한 생일 광고판을 비롯해 호화 생일 파티까지 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까지 필리핀에서 이멜다로 인해 정치 퇴보와 국가 퇴행이 거듭되는 모습을 우리가 그저 남의 나라 얘기인 양 바라볼 수 없음은 바로 이멜다 같은 김건희의 행보 때문입니다. 이멜다는 마르코스 집권 시절 당시에도 남편인 마르코스를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었고, 마닐라주의 주지사와 주택부 장관 자리까지 차지했었습니다. 김건희 또한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이미 온갖 논란 때문에 당선되면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약속했었지만 현재 윤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실세의 권력을 행사하는 듯 보입니다. 단적으로 무수한 해외 순방에 동행하면서 공식 홍보 사진들에는 대통령보다 김건희가 더 두드러질 뿐 아니라 아예 정치인 유세 마냥 단독으로 작년 1월 설 연휴 전에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멜다와 김건희와의 공통점은 바로 사치 행각과 부정부패입니다. 이멜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운 인물이라는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 때문에 필리핀 국민들조차도 마르코스는 용서할 수 있어도 이멜다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태를 김건희가 똑같이 보이고 있어 정말 필리핀 국민들과 같은 심정으로 통탄스럽고 답답합니다. 아시다시피 김건희의 사치 행각은 해외 순방을 갈 때마다 이슈화되어 이미 유명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에는 6천만 원으로 추정되는 고가 목걸이를 착용했다가 재산신고 누락으로 논란이 되자 현지에서 빌렸다는 등 변명했던 바 있었습니다.
특히 2023년 나토 회의 참석차 들렀던 리투아니아에서는 아예 현지 매체에서 김건희의 명품샵 방문을 대서특필하여 국내외에서 국격을 훼손하며 구설수에 올랐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명품백을 건네받았다가 추궁당하자 대통령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해 창고 공개를 요청받기도 했습니다. 김건희의 부정부패 또한 이미 주가 조작으로 특검법까지 통과된 상황이고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 등 각종 부동산 투기 정황까지 사실상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도 김건희와 이멜다의 행보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건희는 필리핀의 이멜다뿐만 아니라 소위 한국의 이멜다라 불리던 이순자와도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는 이멜다와 이순자를 합친 종합판이라고 봐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순자는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했던 전두환의 부인으로 80년대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이었습니다. 민주화 이전 독재 정부 시절 최악의 영부인이 이순자였다면 민주헌법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 중 최악의 영부인이 김건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두환 집권 당시 KBS 1TV 9시 뉴스와 MBC 뉴스 데스크가 항상 전두환 대통령은으로 시작 멘트를 열어 땡전 뉴스라 불리웠습니다. 그런데 땡전 뉴스에 이어 어김없이 한편 이순자 여사는 이라는 내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순자의 별명이 한편 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두환과 함께 매일 뉴스에 오를 만큼 수많은 정치 행보를 했었던 당시 이순자에 대해서 여론은 매우 나빴지만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시민들은 이순자를 이멜다와 비교하며 비판했고 애완견의 이름을 순자로 짓는다며 농담식으로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김건희도 이순자만큼이나 이미 도가 지나치게 수많은 정치 행보를 왕성히 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윤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자신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을 폐지해 대통령 비서실은 김건희 비서실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김건희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을 직접 보고한다는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부터 눈치를 살피며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국민들은 김건희의 지난 행보들에 여러 차례 눈살을 찌푸려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건희는 이순자의 노골적인 언론 탄압 행보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 순자야 문 열어라 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 하필 그 시기가 12.12 군사 반란으로 군권을 장악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제대로 상영도 못했고 동명의 주제곡까지 금지곡이 됐습니다. 비슷하게 가수 심수봉은 순자의 가을이란 곡을 1980년에 자신의 앨범에 실었다가 금지곡이 돼버렸습니다. 이순자의 방송 탄압의 대표적인 사례는 본인의 외모와 닮은 주걱턱 단어의 사용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단지 주걱턱 단어뿐만 아니라 당시 개그맨 김명덕 씨는 본인 외모가 주걱턱이라는 이유로 어처구니 없게도 방송 출연을 금지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김건희의 경우도 이미 공개된 7시간 녹취록에서 내가 정권 잡으면 서울의 소리는 무사하지 못할 거야.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길 거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보 시절부터 김건희 일가와 윤석열의 문제점 등을 끝없이 제기하는 언론 및 인터넷 방송 매체들을 향해 수많은 압수수색과 법정 고발 등으로 탄압 행보를 일삼고 있습니다. 한편 무엇보다도 김건희와 이순자의 가장 큰 공통점으로 짚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권력을 잡기 이전부터 부동산 투기로 악명이 높았다는 점입니다. 이순자의 경우 친인척들을 이용하여 소위 강남 땅 투기 바람을 불러일으킨 원흉이라고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이순자의 별명이 연희동 빨간 바지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서울 강남의 투기 현장을 빨간 바지를 입고 누볐다고 해서 붙은 별명입니다. 또한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이유로 서민주택 500만 호 건설 약속을 깨고 만든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와 같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목동 아파트 단지 수백 채가 전두환이 아닌 이순자의 몫으로 건설되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는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이순자의 동생 이창석은 당시 2천억대의 부동산 투기 장본인으로
실제 전두환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누나가 영부인이 되면서 전두환의 차명 재산 등을 관리해 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슷하게 김건희의 부동산 투기는 최은순과 함께 도촌동 토지 허위 잔고 사건, 공흥지구 논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게다가 김건희의 친오빠인 김진우가 모친의 부동산 투자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필리핀 이멜다는 분노한 국민들의 항쟁으로 쫓겨난 적이 있었지만 다시 그 아들이 지금 대통령으로 건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처럼 전두환과 이순자가 부정부패 행각으로 쌓은 재산은 전두환의 사후임에도 여전히 굳고 환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멜다와 이순자의 합체판 같은 김건희는 사치 행각을 일삼으며 주가 조작과 부동산 투기 같은 부정부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택정책 관련 발언 중 내 집, 내 재산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결국 윤 대통령 본인과 김건희의 재산권을 국가가 막을 수 없다는 말로도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멜다가 사치 행각과 부정부패를 일삼다 국가가 위기에 빠졌던 80년대 필리핀의 이야기가 이순자를 넘어 오늘 현실의 우리에게도 역시 사치 행각과 부정부패를 벌이는 김건희의 존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이전부터 제기된 김건희 일가의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외교 안보뿐만 아니라 IMF 때보다 더 큰 수준으로 민생 경제는 파탄지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과 우리가 달랐던 점은 국민들이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0.73% 차이로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값을 온 국민이 치르고 있는 중이지만 이제 다시 대오각성에서 올해 총선에서부터 바른 선택으로 더 이상의 총체적 국가 위기와 퇴행을 기필코 막아내어야 할 것입니다.